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한때 웰빙이란 말이 유행처럼 좀 번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식이나 소식 등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관리에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질병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꼭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특별히 유병자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디스크가 있어도 가능한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 플랜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병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연금의 필요성을 주제로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들을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가 아플 때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 오늘 만나보시죠. 그럼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6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100세 시대, 만약에 이렇게 긴 시간을요. 아픈 채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안타깝지만은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은희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은희 전문가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유병자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실손 의료비 다 가입되어 계신가요? 예, 보험의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시고 그 이후에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위주로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유병자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출시된 지가 거의 한 3, 4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셨다가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려고 하셨다가 거절을 당하셔서 그냥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진단비나 수술비 위주로 가입을 해놓으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병자 실손 의료비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일반 실손 의료비와 차이는 또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모두 가지고는 있으신가요?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납입한 진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가입 연도에 따라서 100% 실손 의료비가 있고요. 또 90% 실손 의료비가 있고요.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요. 4차 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착한 실손 의료비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한 실손 의료비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단 부담금이 있을 거고요.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본인 부담금에서 지금 착한 실손 의료비는 90% 정도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급여 부분은 90%, 그다음에 비급여 부분, 이 항목이죠. 이 항목에서는 80% 정도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약사항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 도수치료라든지 MRI 촬영비라든지 이런 게 특약사항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급여 부분 90%, 비급여 부분 80%로 저희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장은 내가 낸 의료비에서 90%를 내가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죠. 입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통원 치료를 하시든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밑바탕으로 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입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혈압, 고지혈,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이 실손 의료비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어렸을 때 약물을 소아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수술, 디스크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입이 거절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유병자 실손의료비 325에만 해당이 안 되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자, 325 많이들 알고 계시죠? 5년 이내에 암으로 수술을 안 하셨고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셔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추가 소견이나 진단이 없으시다면 어떤 분들이라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초창기에 유병자 이렇게 실손 의료비가 나왔을 때는요, 뭐 당 수치를 제출해라, 뭐 약을 어떻게 갖고 와라, 뭐 굉장히 까다로웠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 325에만 해당이 안 되신다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실손 의료비는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낸 병원비에서 일부를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진단을 받거나 어떤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낸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정말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병자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제가 75세까지 가능하고 유병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노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건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나이 드신 분들 만약에 건강하시다면요. 노후 실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후 실손 같은 경우에는요. 이 표준 실손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나이가 있으셔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2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까다로워요. 일단 보시면 수면제나 뭐 약물, 진통제 이런 거, 약 처방전 안 받으셔도요, 그냥 수시로 이게 사서 드시거나 이랬을 때는 안 됩니다. 예,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추가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질병 확정 진단이나 뭐 의심 소견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노후 실손에 가입을 하시려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나는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생각해서 노후 실손에 가입을 하시려고 보면요. 일단 간호사 방문 진단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추가 소견이나 검사가 필요 없다, 이런 진단을 받으신 적이 없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의 진단이나 입원이 수술이 없었다. 이렇게 요것만 해당이 안 되시면요. 당뇨약을 드시든 고혈압 약을 드시든 누구든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실손하고 유병자 실손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거니까 일반 실손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보겠습니다. 유병자 실손하고 일반 실손하고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3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실손 같은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10%, 20%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입원했을 때요. 입원했을 때 보면 표준체 같은 경우에는 입원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없는 반면에 유병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라는 부담금이 있긴 합니다. 보장 한도는 5천만 원까지 똑같고요. 최대 자기 부담금은 200만 원 같습니다. 그리고 통원했을 때가 문제인데요. 통원비 이렇게 약물 타러 통원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약제비는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실손 같은 경우에는 외래 처방이나 처방 조제가 가능하고요. 유병자 같은 경우에는 외래 진료비가 2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회당 20만 원 보장되고요. 표준화 실손 같은 경우는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유병자 실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유병자 실손하고 일반 실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죠. 10% 정도, 20% 정도 자기 부담금이 있는 반면에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의 자기 부담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별로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회사별로 알아본 거는 20대부터 60대까지 지금 알아봤어요. 회사별로 가격의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그러면 그냥 표준체 실손에 착한 실손에 가입을 하면 되지 무슨 유병자 실손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한 예로 시청자 분이셨는데요. 48세 여성분이셨어요. 20세 자녀를 둔 부모님이셨는데 태아 보험을 가입을 해 두셨었는데요. 20년 납, 20년 만기 상품에 가입을 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4살에 소아당뇨에 걸렸어요. 그것도 일형 당뇨라고 해서 인슐린이 꼭 필요한 당뇨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실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100% 실비였는데요. 이 실비를 20세에 끝난다는 거죠. 끝나서 더 이상 실비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만기가 끝나니까 재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실손에 대해서 유병자 실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인슐린 맞고 이렇게 나중에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진단비라든지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죠. 다른 보험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 놓으셨을 때에도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 폐질환 이렇게 각각 어떤 부위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정액 보장되는 것도 있고 넓은 범위도 있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경우 이럴 때에는 실손 의료비가 정말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병자 실손 의료비도 비록 실손 의료비보다는 보장 범위가 조금 좁고 내가 내는 돈이 좀 더 많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플랜 보시면요. 지금 20세에 16,000원이에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16,000원이면요. 표준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40세에도 2만 원대로 지금 있고요. 60세에도 지금 5만 원대 그리고 B플랜 보시면 여기 5만 원대, 6만 원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부모님 65세 되시는 부모님을 있으셔서 그 부모님한테 이제 유병자 실손을 권해드렸는데요. 보험을 처음 가입하실 때는요, 실손 의료비가 바탕이 된 뒤에 그 이후에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실손 의료비가 가장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권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65세 되시는 분들도 남녀가 5만 원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비로 그 준비를 하실 때에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병자 실손 의료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혈압약 드시고 계신가요? 당뇨약 혹시 드시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 만성질환에 걸려서 거절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유병자 실손에 똑똑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를 위한 실손 의료비 보험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보험의 가장 기본은 실비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실비 가입을 못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였고요. 내가 병력이 있어서 혹은 지금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의외로 젊으신 분들도 실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한 유병자 실비가 나온 지 한 3년, 한 4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정보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나도 아직 병력 때문에 실비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많은 문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은희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지금 뭐 나이를 불문하고 병력이 있거나 약을 먹어서 실비를 좀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잖아요.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보험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보험만은 아닙니다, 이게. 왜 제가 젊은 분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막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약을요 40세 미만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보험에 관심이 없다가 실비에 가입하려고 보니까 몇 번 거절을 당해서 더 이상 실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밀어 두시고 진단금이라든지 수술비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진단비나 수술비 이거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오고 수술을 했을 때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통원치료라든지 아니면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지 않고 어떤 치료를 받았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 실손 의료비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젊은데 보험 가입 거절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정보입니다. 이런 최신 정보에 맞춰서 예전에 실비 가입 거절됐던 분들도 지금 연락을 주시면 한번 가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건강하시거나 혹은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분들은 이 플랜이 적합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이 플랜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 70세가 이제 넘으시면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어차피 또 1년씩 갱신되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에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70세 미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70세 이후에는 수술비 위주로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비 위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 실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후 실손 같은 경우에는요, 입통원비 해서 1억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하시고 아무 약도 드시는 게 없다면 간호사의 방문 진단을 받고 저렴한 비용 한 2, 3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70대 이후에 나는 건강하다 이러신 분들은 노후 실손으로, 아니면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어떤 진단비나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술비로 준비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1 맞춤 상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가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노후 실손이라는 대책도 있고요.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가입은 됩니다만 너무 비싸니까요. 수술비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권유드렸습니다. 오늘 이은희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이제는요, 예전과 달리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 유병자 실비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비쌀 거라는 편견 가지신 분들도 많겠지만은요, 젊은 분들 기준으로는 보험료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많은 문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 나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다양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1:1 맞춤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실비를 비롯해서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까지 정말 여러 가지 내게 부족한 보장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연금의 필요성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김성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처럼 불경기일 때는요, 더욱더 내가 좀 가만히 있어도 어디 돈 들어오는 데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러시죠.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서 더 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거든요. 이젠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나이가 드신 분들도 분이시지만 민채 아나운서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외모도 아주 멋지시고 또 고맙습니다. 경제방송에서 이렇게 앵커 우먼으로서 아주 그냥 훌륭하게 하고 계시고 지금 누구든지 다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네. 민채 아나운서 30년, 4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 당장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 내가 뭘 하고 있고 어디서 돈을 벌지 생각하면 좀 막막해져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장 뭐가 필요할 거예요? 돈이 가장 필요하죠. 그렇죠. 그때는 뭐 소득도 없으실 거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이래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연금에 그걸 준비하는 예. 거는 바로 연금이다 그래서 연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사실 그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그 첫 번째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 2년에 1년씩 증가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 평균 수명이 한 82세 정도가 되는데요. 예. 2년에 1년씩 증가를 하면 아마 민채아 아나운서가 있을 때는 100살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120세 시대라는 말도 나오긴 네, 하는데 네.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맞습니다. 같아요. 더군다나 그 평균 수명도 평균 수명이고 사람의 어떤 기대 그 수명이 계속 그 상승을 함에 따라서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오래 살면 결국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연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이렇게 오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이 그 수입이 할 수 있는 그 경제 활동하는 것들이 자꾸만 뭐 회사도 일찍 뭐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이 그 무소득 생활 기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오래 살면 그만한 대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득이 필요한 거죠. 예. 연금이. 또 하나는 결국은 뭐 같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그 서양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지금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도 힘들어서 뭐 예. 결혼하시면은 애들 부양해야죠. 뭐 집도 사야죠. 이러다 보면 지금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의 노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고요. 아까 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너무 정년이 일찍 끝납니다. 예. 사실 예전만 같더라도 뭐 55세, 60세만 끝나면 나중에 거기 나오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좀 노후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45세만 되면 벌써 회사에서 잘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도 없고요. 이제 결정적인 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한번 두면은요.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뭐 금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뭐 80년대 같은 경우는 1억을 넣으면은 1년에 이자 수익만 2천만 원이에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지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뭐 두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좀 보면은요. 예.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상당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이제 나라와 비교해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경제개발 우리 이제 그 선진국 국가라는 OECD의 30개 예.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네요.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49.6%고요. 2위인 미국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차이인데요. 완전히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지금 사는데 급급하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어떤 제가 거예요? 말씀드리는 그 원칙을 만약에 지금부터 많이 준비를 하신다면 생각을 하고 준비하신다면 아마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후 자금은 넣어두고 잊어버리세요. 없는 돈 셈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 자금으로 넣으면
예를 들어 세금 나가듯이 그냥 아예 없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시면 나중에 그 시기가 되면 이 돈이 나의 노후에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네. 노후 자금은 자동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급의 한 10%를 빼가지고 장롱 속에 집어넣었어요. 예. 그리고 10년 후에 그걸 계속 모아가지고 그걸 꺼냈다가 한번 가정해 볼까요? 물가 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돈이 처음에는 10만 원 얻던 것이 10년 후에 그 10만 원은 가치가 상대만에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대개 보면 얼마를 모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아, 나는 뭐 1,000만 원을 모으겠어. 뭐 5천만 원을 모으겠어. 이렇게 해요. 그것보다는요. 노후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노후는 소득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65세 이후서부터 나는 한 달에 얼마를 하겠다.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후 소득을 목표로 하시는 게 자산 규모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꼭 투자를 하셔야지 그 예. 돈이 굴러가서 나중에 큰 돈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분산하셔야 돼요. 한 곳에서만 하시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노후에 대한 진짜 굉장히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이 5단계 저도 기억을 해야겠다는 네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해 보이는데 연금을 준비하는 어떤 단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연금 아니겠어요? 예. 사실 그 연금을 보시게 되면은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죠. 이 국민연금은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돈 많이 낸 사람은 좀 덜 받고요. 좀 덜 낸 사람은 더 많이, 자기 낸 거 더 많이 받는 어떤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국민연금이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 퇴직금 일시를 줬지만 지금은 그거를 퇴직연금으로 돼서 일정한 기간에는 못 찾아서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어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이 있고 오늘 말씀드렸던 그 나머지에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노후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뭐 괜찮겠지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절대적으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내 노후가 좀 편안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우리가 뭐 돈을 모으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잘 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플랜으로 오늘 좀 주목하고 계신 게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5개명 중에 5가지가 5번째 분산하고 맞아요. 또 분산하라고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달러 연금하고요. 오.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변액연금 제가 2가지를 가지고 나서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달러 연금 굉장히 궁금한데 네. 보통 원화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는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일단 가입 조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입 조건을 말씀드리면 일단 35세서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노후소득 인출 개시나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 개시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예. 납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기간은 5년 납도 있고 7년 납도 있고 10년 납도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최소 가입 금액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네. 10년 납 같은 경우는 월 300불 이상, 또 7년 납은 400불 이상, 5년 납은 500불 이상을 납입을 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달러 연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변액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데 딱 한 가지에 투자합니다. 예. 미국 장기 회사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장기 회사채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 스탠다드 프로버스, 모건 스탠리 이런 예. 아주 안정적인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나오고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게 달러인데 달러를 운용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은요, 이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내가 나이대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달러인데요. 납입하시는 것도 달러로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지금 달러가 없어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원화로 가면 환전을 해줍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런데 우대 환율로 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00불이 결정이 돼 있다라면 뭐 1200을 계산하면 한 36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36만 원이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환율이 떨어지면은 뭐 30만 원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올라가면 4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나이대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쭉 보시면은요. 달러의 그 연금 지급률이 돼 있어요. 제가 아까도 이 달러도 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그 연금의 아주 큰 장점은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대별로 지급률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든 뭐 그래도 관계 없어요. 원금이 고갈도 관계 없이 이 한번 결정이 돼 있는 그 금액은 이 지급률에 따라 하는데요. 지금 35세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 10년 납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 10년 납해서 만약에 내가 바로 연금을 그때부터 받겠다 그러면 2.58%의 그 지급률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2.58%를 평생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이 결정이 돼 있다. 그러면 2.58%니까 거기에 2,500불을 받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환차익까지 맞습니다.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치를 하면 할수록 연봉이 5%를 더 더해져서 이 지급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지급률은 많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표가 너무 복잡하게 보이니까 제가 아주 그냥 금액으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금액을 한번 보시면은 35세, 40세, 50세 이렇게 제가 한번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 기준은요, 10년 납 기준에 월 300불을 하신다는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35세 같은 경우는 총 납입 금액이 36,000불을 납입을 하게 되십니다. 그럼 36,000불인데 원화로 환산을 하면 4,3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200으로 계산하신다면. 그러면 이분이 35세 10년 납입 안 나면 45세잖아요. 그리고 20년 정도 거치를 하시고 65세서부터 만약에 연금을 수령하신다라고 하면 연 2,466불을 받게 돼요.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 한 2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내가 36,000불을 냈기 때문에 36,000불을 다 받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한 14.5년만 수령을 하게 되시면 내가 냈던 원금은 다 수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나이가 79.5세 정도가 되면 내가 낸 원금 36,000불은 다 수령을 하시고요. 그다음부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100세가 됐든 120세가 됐든 살아 계실 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뭐 금리도 확정이 돼 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 거치를 하면 할수록 돈이 늘어난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보험인데요. 그러면 한번 밑에 한번 40세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요? 사실은 40세 같은 경우도 2,314불인데 지금 보시면 그 원금 회수 기간이 조금 늘어나요. 15.5년. 그다음에 50세 같은 경우는 한 18년 정도가 걸립니다. 원금 회수. 그래서 50세 분이 만약에 지금 가입을 하시면 이 보험은 65세서부터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한 83세 정도면 원금을 다 찼거든요. 자,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연금은 빨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를 지금 이 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나이가 들어서 받는 돈이지만 늦게 좀 생각해야지라고 미루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준비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변액연금이라고 또 하셨는데 변액이라고 하면 투자의 성격 이것도 가지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 변액연금은요. 지금 시중에 나오는 그 변액연금들이 많은데요. 연금을 가입을 하실 때는 공시연금보다는 절대적으로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자기 지금 현재 그 실질 소득에 대한 명목 소득만 올라가고요. 실질 소득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변액연금을 지금 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변액연금은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분을 예를 들어서 자녀분을 부모님이 가입해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4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연금이 개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5년 납 이상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가입 금액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 가입을 하는데 보험회사들마다 뭐 최소 가입 금액이 30만 원이 되는 회사도 있고 50만 원이 해도 되니까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달러 보험 같은 경우는 미국 장기 회사채에 완전히 결정이 돼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이 연금 같은 지금 현재 그 국내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펀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펀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펀드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AI로 움직이는 오토 리밸런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AI가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그걸 선택을 하면 본인이 선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좋은 걸로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그 변액연금을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시면 노후에 큰 그 이익이 보실 거예요. AI를 활용한다면은 내가 좀 선택하기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똑똑한 그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 이것도 역시나 연금액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한번 볼까요? 자, 35세에서 이것도 똑같은 기준으로요. 네. 아까 그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 300도를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1,200으로 해서 36만 원을 들어갔을 때 지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320만 원, 4,320만 원 원금은 똑같아요. 그럼 원금은 똑같은데 지금 65세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을 한번 보면은요. 35세 같은 경우는 9,6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건 3.75%의 그 예상 수익률을 가정을 해서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분이 그 65세서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을 하면 연간 432만 원을 볼 수가 있고요. 원금 소진 기간은 10년 정도면 내 돈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년만 딱 거치하면은 일단 원금은 회복이네요. 맞습니다. 그 40세 같은 경우도 11.6년밖에 안 되고요. 예. 50세 같은 경우도 14년 정도가 되시니까 실질적으로 달러 연금보다는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것들이 외려 지금 당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요, 달러 연금과 변액 연금요 매력이 참 달라요. 비교를 네네, 한번 그렇습니다. 해볼까요? 한번 비교를 하면은요, 일단은 나이대별로 가입하는 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3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예. 그 35세 어린 분들은 달러 연금 가입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험 기간은 뭐 다 같이 종신은 마찬가지지만 납입 기간 같은 경우도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로 5년나 7년나 10년나로 결정이 돼 있지만 그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아주 자유롭게 내가 그 납입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지급 기준은 달러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납입이 끝난 즉시 내가 언제든지 그 연금 신청하시면 그때부터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45세 이후에 언제든지 내가 연금을 받겠다면 그때부터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형태는 그 연금 달러 같은 경우는 월납만 가능하고요. 그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월납, 일시납 다 가능합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그래 보면 장점 같은 경우는 그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확정된 그 지급률이 그 수익률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하고요. 그런 다음에 거치하면은 연복리 5%의 금리로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거치할 수 있도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환율 상승이 굉장히 유리한데 단점은 환차손이 발생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원화로 환산을 할 때는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단점이고요. 펀드가 단일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단점이라서 보고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펀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또 연금을 실적 배당형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연금을 만약에 개시가 되면 한 번 올라갔던 연금은 그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고 수익이 많이 나면 더 올라가지 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확정된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론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장점이 돋보이는 그런 연금 그렇습니다. 보험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떤 연금 보험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연금을 전혀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변액연금을 좀 하시고요. 지금 혹시 연금이 계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달러 연금을 추가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미래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을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그 중에서도 투자의 성격이 강한 바로 플랜 B, 변액 연금보험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미 연금보험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원화로 가입을 해놨을 테니까 한번 다르게 달러 연금보험 추천드렸습니다. 이게 금리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금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문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훈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실시간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보험 고민 있으실까요? 네, 우리 아들 보험은 예. 2016년에 가입을 했어요. 예. 하나 제대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 가입한 건데 최근에 아는 사람한테 예. 설계사를 만나게 됐어요. 예. 근데 이 보험이 보장에 대해서 또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험으로 하면은 보험료를 덜 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린 또 이름표에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죠. 또 낸 것도 아깝고 그래서 마침 또 방송 보다가 전화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어떻게 하면- 주셨어요. 함부로 네.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전화 주신 거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아드님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5이요. 네, 20대 중반이시고 특별히 가족력 있을까요? 없어요. 가족력은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장 괜찮은지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20대 중반이신 아드님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2016년도에 신한생명에 종신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단독 실비까지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6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드님의 보험인데 지금 가입해놓은 종신보험 좀 안 좋은 상품이라는 지인 설계사의 의견을 듣고 또 걱정이 되신다고 하고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김미경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용기 내서 고민 전화 주셨는데요. 네. 고민이 계속되지 않도록 내용 잘 살펴보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례로 상담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의 장점이 있고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장점이 있어서 자꾸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이미 그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의 종합보험 형태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그 주계약과 선택특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요. 그 주계약은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주계약은 생명보험의 본질인 그 사망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담보로 하는 이 보장자산 5천만 원이 되어 있으신데 여기에 더불어서 보험료가 이 보험에 예정된 그 확정 이율로 적립되는 기능이 같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보험료가 좀 비싸게 느껴지겠지만 시청자님께서는 혹시 내시는 보험료가 매달 보장을 받으면서 소멸되는 것을 혹시 원하시는가요? 어떠실까요? 성향에 따라서 가계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 범위가 다르신데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성향인지 좀 궁금합니다. 소멸성은 좀 힘들죠. 네. 소멸되면 좀 힘들고 적립되는 걸 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마도 가입하실 때 2016년에 가입하셨잖아요. 이때 가입하실 때도 충분히 이런 설명 들으시고 가입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그 주계약이 적립된다라는 기능 설명 들으셨잖아요. 네. 이 주계약으로 그 예정된 확정이율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3%대였을 건데요.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가 0.5%가 되어 있는 현재 실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차세대에는 그 예정되는 이율이 1.9% 정도로 지금 1.9% 정도로 만들어진 보험이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입하셨기 때문에 확정된 이율이 조금 높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시는 오랜 기간, 20년 동안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요. 예.
꾸준히 납입하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자녀가 20대이기 때문에 20대에서 점점 보험료를 내다 보면 30대, 40대가 되어갈 텐데요. 그때는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보험이 필수적으로 또 필요하다고 선택되어질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가서는 어쩌면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하향선을 긋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보험을 다시 준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의 장점인 적립 기능을 가져가는 이 주보험의 주 기능을 가져감과 동시에 지금 아래 부분에는 그 건강보험 형태로 생애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하는 진단비, 뭐 수술비, 입원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지금 보험료의 한 45%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손해보험사의 장점은 그 보험의 범위를 조금 넓게 한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비하신다고 한다면 참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2대 질병에 대한 범위가 좁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혈관 질환으로 이제 옮기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 진단금, 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많이 위험한 부분인데요. 진단금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조금 작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시는 돈에서 조금만 더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진단금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늘려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끈기 있게 모아진 돈은 이렇게 단단한 목돈이 되어 가잖아요. 그렇게 단단해진 돈은 굴러가기가 참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 미래에 이제 자녀가 가져갈 이런 가치를 소중하게 잘 준비하셨으니, 잘 선택하셨으니까 집중하시고 잘 납입하신다면 자녀가 미래에 느낄 가치는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잘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요, 저희가 네. 사실 이런 상세한 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는 방송 끝나시고 다시 네. 좀 개인적으로 상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네. 도움 드릴 거고요. 일단 네. 아드님 증권이요. 착한 네. 종신보험 시청자 아드님께 착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주계약만 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 의견을 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따로 추가해드린 건 뭐 진단비를 비롯해가지고 2대 질환까지 보장을 넓혀드렸고요. 이렇게 물려주시면 나중에 아드님이 더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고맙습니다. 보내주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이나 혹은 우리 가족의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살펴볼까요? 자, 398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가입해 놓으신 보험이 여러 건 있는데요. 그중에 간편 암보험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전이암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연락을 주셨는데요. 김성곤 전문가님,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보험금 전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예, 이런 전이암을 만약에 받으시려면 재진단암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는 암을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암보험에서 그 진단비 지급하는 것은요, 원발암 기준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뭐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위암에 걸리셨다. 그런데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 전이가 돼가지고 위암이 왔다면 그 위암 그 암 진단비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암에 재발하거나 또 전이하거나 2차로 또 걸리거나 이런 암에 그 대해서 받으시려고 하면 꼭 재진단 암 담보를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안타까운 사례였지만은요, 암에 걸렸다가 나았지만 또 재진단을 받거나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재진단암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 진단 외에도 이렇게 추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